자, 저희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제목 쓰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박스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요소들을 놓는데 요소들은 그 어떤 컨텐츠가 자리해야 될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교실들이 지금 여기 다 나눠져 있잖아요. 506호까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다 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시장판이죠. 여기서 떠들지, 저기서 떠들지, 저기서 떠들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질문 있어요. 그럼 저쪽 선생님이 대답해. 뭐? 그럼, 제가 했는데요. 엉망진창이 되겠지. 사이트 마찬가지야. 그냥 데이터를 막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고, 디자인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된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큰 박스가 하나 있어요. 큰 박스가 하나 있고 큰 박스를 양분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양분한 거야 이거? 궁금한데? div 양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넣었는데 제목은 뭘로 쓰고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h2를 타이틀 썼네. 이게 h1이니까 h2 그 밑에 작은 h3 작은 제목 그 다음에 여기 li 썼는데 unordered list 썼구만. 여기 unordered list li 이렇게 썼어요. 내용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해 놓으니까 이 안에 있는 h2 태그는 디자인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배경색도 넣고 글씨체도 적용하고 큐트 폰트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지정하고 패딩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디자인을 따로따로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디자인을 왜 따로 주려고 하느냐, 눈에 잘 띄라고. 그냥 제목 검정 글씨로 짝짝짝 쓴 거보다 제목을 이렇게 배경도 넣고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얀 글씨로 해서 탁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또 눈에 잘 띕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디자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컨텐츠는 저기서 다 따온 거예요. W3 스쿨스. 거기에서 영문으로 본 거, 한글로 본 거를 그냥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만들 때는 제가 앞에 페이지 만들 여유가 없어서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페이지 더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 이 세 개에 대한 웹 퍼블리싱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기 인트로를 하나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요 박스 구조를 해가지고 똑같은 박스 구조를 해서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 퍼센티지로 잡았네? 네. 퍼센티지로 틀림없이 퍼센티지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좁아지면은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심지어 스크롤바까지 생겨요. 스크롤바도 생겨요. 그리고 스크롤바가 좀 볼만하기도 해요. 스크롤바가 볼만하잖아. 이야,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커버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지. 이건 모바일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참고로요. 모바일 기술을 하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구성해보자. 박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큰 박스가 가운데 오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구조를 똑같이 잡는 중앙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 곳이 바로 이거예요. 각 박스에 중앙 박스를 하나씩 만들자는 거예요. 한 군데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구조가 똑같으면 똑같이 디자인이 먹겠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특징. 같은 구조에 있는 똑같은 애들은 똑같은 디자인을 먹는다가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 있어. 자, 그래서 요 안에 박스가 하나 있어서 중앙 박스를 하나 여기다 만들게요. 클래스가 인박스. 안에 있는 박스를 인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인박스. 인박스 안에 뭐 이것저것 있는 거는 일단은 그냥 div로 만들게요. 탭 이런 거 하나 생기죠? 인박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요 같은 구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디자인을 먹도록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인박스를
여기에도 두고 다 똑같이 두고 싶어요. 여기에도 두고 아까 엔터 칠 때 같이 안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게 안 맞네. 줄맞춤 한번 하니까 꼭 이렇게 탭으로 들여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세 군데다가 똑같이 할게요. 뭐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인박스 여기 여기 점 인박스 탭 하시면은 똑같이 생기죠. 젠코딩 똑같이 적용돼요. 네. 여러 군데 쓰신 다음에 인박스 이렇게 쓰셔도 자 엔터도 쳐볼까요? 줄바꿈까지. 그 다음부터는 줄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한번 엔터는 먹어요. 네. 그래서 인박스 안에다 이제 내용을 쓰려고 속에 있는 박스를 잡아 주었다. div. 네. 보통 이제 이름으로 구분을 해주죠. div로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요. 자, 인박스를 드디어 넣었어요. 내용이 들어갈 중심 박스. 얘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운데 딱 항상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운데 오는 이런 박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얘가 아까 보니까 최소한 퍼센티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아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퍼센트인데 보니까 네, 위아래로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센트예요. 그러면 이 박스는 그냥 잘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앱솔루트로 위치를 팍팍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렐러티브로 해도 되겠지. 얘 말고 다른 애가 없다면 렐러티브로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딱 위치시킬 때 렐러티브로 일단 해볼까? 마진으로 막 힘들게 이동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하게. 자, 그러면 CSS를 만들어 봐요. 우리 거 띄워놓고 실시간 띄우기를 안 했군. 실시간 띄우기를 하시고요. 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자,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나오게 할게요. 좀 줄어들어 봐. 여기서 가운데 오게 딱 해보겠습니다. 너도 좀 줄어들어 봐. 그렇지. 나오는 모습을 좀 보려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 여러분 뭐 좀 작게 해서 보셔도 되니까 나는 좀 작게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홈 얘죠. 홈 여기 이거 인박스 집어넣구나. 인박스 디자인은 CSS 여기. 그래서 여기 각 페이지 쭈르륵 들어간 거를 놓고 공통 밑에다가 전부 스타일리스트 맨 밑에다가 쓰세요. 스타일리스트 맨 밑에다가 그 공통을 하나 잡아줄게요. 내용 박스 공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박스 공통. 내용 박스는 인박스라고 했어요. 제가 인박스 중괄호 파 인박스 중괄호 파 됐죠? 네. 자, 인박스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인박스는 가운데 오는 박스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보이게 좀 할게요. 아웃라인 좀 쳐볼게요. 아웃라인. 그냥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픽셀 정도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솔리드 라임색으로 보이게. 그럼 얘가 지금 박스가 위쪽에 라임색이 하나 띵 하고 나오는데, 네, 각 박스마다 라임색이 나오네요. 띵 하고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놓고 요거는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아니에요. 지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잡아봐요. 포지션을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위드스를 70% 화면의 70%를 차지하게 잡아볼게요. 70% 탭. 그리고 하이트는 화면의 반만큼 50% P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나요? 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박스를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산을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좀 계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퍼센트니까. 퍼센트니까 70%의 나머지를 반 자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위드스가 70%야. 70%의 반.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잖아. 여기까지 70%.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30%잖아요. 30%. 그러니까 이거를 반 잘라. 그러면 15%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15%씩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얘를 마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운데 오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일단 중앙, 가로 중앙으로 오게 하는 건 우리가 퍼센트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마진 영호터 한번 해봐. 마영호 씨를 한번 초대해봐요. 얘 블록 요소잖아. 마영 오토 이렇게 마영호 씨. 가운데 왔어요. 네, 보통 그냥 일반적인 박스에 이렇게 가운데 오고요. 자, 위에서부터 퍼센티지를 내려서 우리가 위치 이동을 해주는데 그냥 지금 얘 말고 다른 콘텐츠를 이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위아래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하이트 값이 50%니까 나머지 50%의 절반은 얼마예요? 25%만큼 위에서 밀어줘 볼게요. 25%. 그러면 탑 값을 25%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안 밀려.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지션 중에 이 포지션 먹히고 있는 애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밀어도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그지? 그러면은 앱솔루트여야 돼요? 렐러티브여야 돼요? 이 탑값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 분명하죠? 탑값이 먹힐 수 있는 포지션은 네 가지. 근데 스티키 좀 뺄게요. 스티키는 뭐 재미로 만든 거야, 진짜. 세 개, 진짜 중요한 거.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그러면은 누구? 셋 다 이게 먹어요? 다 넣어봐 그러면. 렐러티브. 렐러티브 효과 있어요? 25% 해보세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예. 야. 효과 있죠? 효과 있어요? 밑에도 효과 있어요? 효과 있죠?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렐러티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탑값이 먹는 애를 또 생각해 봤더니 누가 있냐면 앱솔도 있죠. 앱솔루트 한번 줘볼게요.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를 딱 주는 순간 얘가 이쪽 벽에 붙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특성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앱솔루트는 일단 탑값 먹었으니까 25% 먹었어요. 그리고 얘 높이가 50%니까 위아래는 중간에 온 건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마진 영어토를 안 먹어요. 앱솔루트는 부모 찾아 절대 위치를 잡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마진으로 중간에 오게 하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앱솔루트를 할 때는 이 마진 영어토가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사라진 이유가 뭐냐, 한 군데에 다 집합했어요. 현재 얘네들이. 왜냐하면은 부모 찾아 산말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앱솔루트면요,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부모 찾아서 지금 산말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해서 얘를 딱 봤더니 지금 맨 위에 있는 애를 찍어봤더니 이게 JS요. 맨 뒤에 있는 페이지가 지금 겹쳐져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얘 페이지가 부모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의 부모는 당신입니까?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야. 바디. 그래서 바디를 기준해서, 즉 바디도 부모는 아니에요. 보이는 화면 기준에서 여기로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각 페이지에 흩어 놓으려면은 앱솔루트를 줬을 때는 중요하게 세팅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각 페이지한테 부모 자격을 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타 하는 순간 각 페이지들이 쫙쫙쫙쫙 보여요. 근데 내가 렐러티브를 주는 순간 뭐가 망가졌어요? 페이지가 부모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메뉴가 안 보이죠? 메뉴가 안 보여요.
메뉴가 안 보이는 이유도 있어요. 메뉴가 밑에 깔린 거예요, 지금요. 자, 메뉴 가볼게요. 메뉴가 밑에 깔렸는데? 메뉴가 왜 깔렸을까? 메뉴가 포지션이 일단은 있나요? UL. 얘한테 포지션 없네?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LI. LI한테 우리 포지션 줬지. 그래. LI는 따로 존재하네. LI는 픽스드니까. 그런데 이 LI 자체가 Z 인덱스를 줘서 위로 1이라도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밑으로 깔린 이유는 얘네들이 포지션이 렐러티브가 되는 순간 겹쳐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밑에 그린 애가 위에 오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손바닥 때리기를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먼저 그렸던 그 메뉴가 다음에 있는 그려진 애한테 깔리는 거예요. 밑에. 이때부터는 Z-인덱스 세팅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앱솔루트로 세팅하면 세팅해줘야 될 애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 앱솔루트로 세팅해도 돼요. 이렇게 앱솔루트로 세팅하고 부모 잡고 부모 때문에 떨어진 애 위로 올리고 얘도 중간에 오도록 또 셋업을 전부 잡아줘야 돼요. 얘는 마진 영어도 안 먹히니까 아까 레프트 값도 여기다 줘야 돼. 레프트 아까 30의 반 15% 이런 거 다 주시면은 탑 레프트 15% 다 주시면 얘가 중앙에 딱 와요. 네. 근데 셋업 잡아줘야 될 게 지금 훨씬 많아졌죠. 신경 써야 되는데 물론 이걸 하면 실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 셋업을 잡아주려면 너무 많으니까 렐러티브 정도에서 우리가 세팅을 잡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리고 이 제목도 밑으로 여기 이거보다 뒤로 들어갔잖아요. H1도 뒤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틀도 지금 밑에 깔렸다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한 애가 밑에 쪽에다 만들어진 애잖아요. 얘가 렐러티브를 먹는 순간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애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다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야. 내가 나중에 코딩 됐으니까 위야. 그 밑에 있는 애는 또 내가 위야 이런다고. 나중에 코딩된 애들이 겹쳐질 경우에. 네, 그런 걸로 Z-인덱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무 손댈 때가 많아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팅을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앱솔루트가 아니라 렐러티브로 세팅을 전부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자기 위치에 그대로 다들 있죠? 네. 아주 좋은 세팅에 얘가 되었어요. 네. 됐고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한번 맞추세요. 지금 요 세팅을 한 거예요, 저희는요. 렐러티브 위에서 25%, 위드스 70, 하이트 50, 50의 절반 25% 밀어준 거고요. 중앙에 오게 이거 개선해서 밀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영어토로 중앙에 온다. 렐러티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태틱 블록박스랑 거의 똑같이 행동해요. 다만 이런 게 먹힐 뿐이고 부모 자격 같은 게 될 뿐이지. 겹쳐질 수 있다. 이런 거. 위아래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거의 레퍼토리가 거의 나올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세팅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웹 퍼블리싱 개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우리가 HTML 이제 밑에 페이지들로 이제 우리가 이동해가지고 코딩을 하게 할 건데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고요. 1번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첫 번째 페이지에 뭔가 그려봅시다. 아니요, 첫 번째 페이지 비워두고 두 번째부터 할게요. 왜냐면 두 번째부터가 똑같은 패턴으로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이 패턴 나오는 애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는 이거 패턴 없이 할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하실 겁니다. 박스는 똑같이 잡아놨는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 페이지 찍어서 가볼까? 여기 말고 그 다음 거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약간 뭐가 좀 부족한 느낌도 좀 있네. 왜냐하면 지금 몇 번째 페이지에 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페이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읽으면 물론 알 수는 있는데 여기 CSS 파트에 와 있다는 어떤 표시 같은 게 여기 지금 안 되는데 그것도 이따가 표시합시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뿌려볼게요. 양분될 수 있게 박스를 2개 놓고 우리 플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분 박스 양분을 한번 해볼게요. 50%씩 어떻게 할까? 그냥 div 박스를 안에다 2개 놓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밑에다가 이름을 특별히 물론 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div를 곱하기 2 2개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div. 근데 HTML 소개 맞아? 네, 그러니까 홈 말고 HTML 소개에다가 박스 2개. 박스 2개. 이 영역이 얘는 나눠져 있어야 돼요. 어제처럼 다단 같은 거는 그냥 글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단을 나눠서 보여주려고 할 때 쓰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이쪽하고 이쪽하고 코딩 자체를 우리가 제목도 넣고 뭐 이런 걸 구성을 이렇게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별도로 영역을 2개로 나눌 거예요. 2개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2개 이렇게 요 안에 내용이 들어갈 거지.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할까? 얘는 한글 내용. 밑에 div는 영어 내용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한글 내용, 영어 내용으로 2개를 출력을 하자. 커널 B. 줄 한번 맞출게요. 네, 이렇게. 한글 내용, 영어 내용. 이렇게. 인박스 안에. 그럼 밑에 2개도 똑같이 구성을 할 거니까 그냥 구성만 똑같이 할 걸 갖고 내려갈게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고 JS 소개 이런 걸 안 써놓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JS 소개 한글 내용 영어 내용 네 그런 거죠. CSS 소개 한글 내용 영어 내용 이렇게 다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개를 정확하게 쫙 나눈 다음에 땡땡땡 표시도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 박스 공통에 이제 div가 2개 생겼죠. 자, 이제 내려갑니다. 내용 박스 파티션. 내용 박스의 파티션 박스예요. 내용 박스 파티션 박스. 공통. 내용 박스 파티션 박스 공통. 어떻게 되죠? 샵. 샵인가? 맞죠? 클래스가 인박스 맞죠? 아이고 대문자네. 클래스가 인박스 밑에 있는 집게를 써볼게요. 밑에 또 div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div 이렇게 div 또 안에서 또 쓸 수도 있잖아요. 밑에 사선 중에 자, div 그 다음에 중괄호 그러면 2개 그 밑에 있는 2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게 자식 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에서 등분하고 있나요? 안에서 위드스를 등분하고 있죠. 그래서 위드스 50% 여러분들 이거를 싸고 있는 인박스 안에를 반으로 나눴단 얘기예요. 절반 가로 절반 내가 이렇게 가로 절반이라고 했단 얘기예요. 가로 절반의 의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다 차지해야 되잖아. 그죠? 이 박스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아래는요. 네, 그러니까 하이트는 100% H 1빵빵 퍼센트 그러면 이거는 높이는 전체를 차지하는 가로 절반 높이 전체 이렇게. 근데 옆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은 50%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어요. DIV. 여기 이제 투명하긴 한데 이렇게 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플로 레프트, FL, 플로 레프트 옆으로 흘러가게 해서 네. 옆으로 흐르게 딱 해줍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없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직접 선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지. div 나눠져요? 나눠졌어요? 네. 예. 나눠졌어요? 네. 나눠졌어요. 플로 레프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딩도 주고 싶거든요. 패딩. 여기다 패딩 주고 싶어. 패딩. 근데 이거 패딩 주는 순간 나 불안한데 지금? 패딩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플로 레프트를 했는데 높이 값을 부모가 인식 못 하잖아요, 원래. 얘는 어떻게 높이 값 나와요? 인박스가 높이 값 이거. 높이 값 줬잖아요, 굳이. 높이 값을 굳이 줬으니까 자신 요소 뭐 인식을 끊어준다든가 이런 장치를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있는 거 망가져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밑에 컨텐츠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플로 레프트하고 다른 걸 안 해도 사실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 어쨌든 옆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잘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여기 보면 약간 반투명 흰색 이 트랜스페런트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를 전체에 같이 한번 좀 깔아놓고 잘 보이게 좀 해볼게요. 인박스에다가 트랜스페런트로 좀 배경을 깔겠습니다. BGC 탭 흰색 컨트롤 E 해서 투명도 밑으로 쫙 내리면 RGBA로 나옵니다. 그래서 ESC 하시면 지금 여기에 반투명하게 색깔이 짠 하고 들어가요. 그죠? RGBA 여기 0.5 정도 줄게요. 0.5 반투명 진짜 반 절반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겠죠? 네. 네, 흰박스. 자, 이렇게 구성했고요. 영역을 두 개로 나눴고요. 사이에 구분선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안에다가 공통으로 패딩을 좀 넣어줄게요. 패딩을 좀 넣을게요. 패딩을 제가 여기다가 한 15픽셀 넣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좀 미리 보여드렸지만 여기 글 안에 여기가 15 정도 떨어졌어요. 패딩으로 이렇게 보세요. 봐봐. 요 패딩 15픽셀 떨어져 있다고 돼 있죠. 패딩을 내가 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패딩을 주면 박스가 어떻게 돼요? 패딩을 주면 내가 여기 안에다 패딩 주면 어떻게 돼요? 박스가 커져요. 네, 박스가 커진다고. 자, 박스 커지는 거랑 목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패딩을 주는데 패딩 15 픽셀로 줬어요. 패딩 15. 그러면 박스 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박스 크기에 패딩에 영향을 주고 15 픽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나? 얘네들한테 지금 잠깐 제가 물론 이렇게 실제 선택하는 걸로 하면 되긴 하는데 아우터라인을 좀 줄게요. 아무 영향 주지 않은 아우터라인. 1픽셀 이것도 2픽셀 2픽셀 솔리드 레드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거 DIV가 보이게 하려고 속박스 인박스 안에 있는 DIV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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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요렇게 해놓고 보이는 거 확인합니다. 보이죠? 보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딩만큼 박스 커져 있는 거 보이세요? 벌써 이 박스도 밑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나가 있네. 그죠? 오, 패딩 마침 나가 있네. 그럼 좀 전에 패딩 줬던 거를 제가 그냥 한번 좀 풀어볼까? 패딩 준 거 이렇게 체크 풀어볼게요. 아, 둘 다 이 안에 딱 두 개가 딱 차지하게 원래 들어가는데 패딩을 주는 순간 커졌어. 자,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옛날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패딩 넣을 거야? 보더 넣을 거야? 박스 얼마나게 만들 건데? 가로 200픽셀, 세로 100픽셀. 그래? 그럼 패딩 사방으로 다 줄 거야? 얼마 줄 건데? 10픽셀. 10픽셀? 그럼 위드스를 얼마 줘야 돼? 몰라. 계산해야지 이거 사. 200을 줄 거라고? 근데 양쪽에 10픽셀씩 생기면 20픽셀 더 뚱뚱해지잖아. 220대 이거 사. 200 빼기 200, 200 빼기 20. 힘들어. 그래서 180. 위드스 180 줘. 그 다음에 패딩 10 쓰니까 이제 200 됐어. 보도도 준다 그랬니 아까? 얼마나? 5픽셀. 그래? 그럼 양쪽에 보도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보도만큼 더 커지잖아. 그럼 합치면 10이잖아. 5 더하기 5. 그럼 10만큼 더 빼야 되네? 180 빼기 10은 170. 위드스 170하고 패딩은 아까 10 한데 패딩 10하고 보도 5 해가지고 계산하면 딱 나오겠네. 맨날 계산했어요. 장사하면서 뭐 물건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다 이만한 계산기 사다 놨었어요. 진짜. 남대문에 가서 큰 계산기 좀 사와.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이따만한 계산기 있거든요. 그거 사와가지고 맨날 계산해야 돼. 패딩 맞지? 맨날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CSS 버전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 이거 코딩 하시던 분들이 농성에 들어간 거지. 패딩과 마진을 포함시켜라. 패딩과 마진을 포함시켜라. 뭐 이런 거죠. 크기를 줘도 포함되게 해라. 이랬어요. 오토면 안으로 들어가요. 오토면. 근데 오토로 할 수가 없잖아. 이럴 때 우리가 사이즈를 줘야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야 이거 계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기에 위드스가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우리가 뭐 배웠던 걸로 한다면 뭐 칼크 해서 50%에서 15의 절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7, 24, 7.5예요? 7.5 픽셀을 빼? 근데 이게 약간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빼. 8? 이디스 맞아? 아, 패딩 전체만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패딩 전체를 빼야지. 15 픽셀? 막 이거 계산해가지고 칼큘레이터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픽셀로 뭐 계산한다는 둥 빼야 된다는 둥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얘네들이 내놨어요. 그래서 한 방에. 자,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요. 요 얘기를 자세히 해봅니다. 따라서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하려면 패딩이나 보더 수치를 빼고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를 내부에 포함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크기를 내부에 포함하도록. 패딩이나 보더를 내부에 포함하도록 하는 세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하여 그 세팅은 뭐냐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그래서 여기다 박스 사이징 한번 써볼게요. 박스 사이징. 여기 안에 보더 박스라는 애가 여기 보이거든요. 보더 박스는요, 경계선, 즉 경계선 유지하는 박스예요. 보더 박스는 여기 위에다 쓸까? 위에다 쓸게요. 세팅된 박스 크기의 경계선을 유지해요. 경계선을 유지하는 박스 성질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옵션 중에 컨텐트 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컨텐트 박스. 요거는 뭐냐면 컨텐트 내용만 포함하며 패딩이나 보더만큼 커져요. 보더가 있으면 커지는 박스. 이게 기본값이에요.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컨텐트 박스라는 것조차 없었고 그냥 원래 특성이 패딩이나 보더가 있으면 커지는 박스가 원래 기본 박스였어요. 이게. 근데 이 특징에 대한 게 바뀌었다는 거지. 커지는 박스, 기본값. 컨텐트 박스는 컨텐트 내용만 포함하며 패딩 보더가 있으면 커지는 박스. 그래서 이름이 컨텐트 박스예요. 얘는 보더, 경계선을 유지한다고 해서 보더 박스예요, 이름이. 그래서 보더 박스라고 주시면 얘가 패딩 보더 포함. 내부로, 안쪽으로 생겨요. 그래서 크기 지정 시. 박스 크기 지정 시 패딩 보더 포함 되는 게 보더 박스. 앞으로 종종 이제 요게 필요하실 때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안으로 탁 들어갔어요, 보시면. 그죠? 이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오토는 원래 이렇게 돼요. 오토는. 아무것도 세팅 안 하고 끝까지 가는 박스는요, 패딩 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안쪽으로, 자동으로. 그런데 얘만 박스 지정을 하면 커진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걸로. 자, 여러분들 박스 사이징에 대한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조금 눈에 띄게 좀 써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눈에 띄라고 내가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사이즈를 경계선을 유지해 세팅된 박스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박스. 이게 바로 보더 박스다. 되게 많이 써요. 네, 이걸 그냥 무조건 쓰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전체 세팅할 때 막 무조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막 이렇게 써놔요. 별표 딱 하나 해놓고 그러면 다 먹을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풀로 다 세팅하는 거 반대예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토인 상태에서는 원래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별하시고 필요할 때만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런 그 속성에 대한 그 어떤 세팅 값에 대한 상호 영향을 본인이 잘 할 수 있지.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주는 건 별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먹어라. 다 렐러티브 이런 분도 있어요. 위치 이동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렐러티브 이렇게 해놨어요. 부모 자격이 다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건너뛰어서 얘를 부모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 줘놨어. 별, 포지션, 렐러티브 다 줬어. 모든 애들한테 다. 요만한 아이 태그까지도 렐러티브야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얘를 이만한큼 띄워가지고 부모 한 3개 띄워놓고 여기를 부모로 해가지고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으면 중간에 있는 애들 선택해야 되죠. 얘 선택, 얘 선택, 얘 선택, 포지션, 스태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반대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야, 그렇게 항상 봤다니까요, 진짜. 다 줘놓고 나중에 진짜 귀찮네 이러면서 중간에 그걸 바꾸고 있어요. 중간에 뛰어넘으라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필요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안 줄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똑똑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주니까 효과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으로 안쪽으로 포함되고 아주 훌륭해요. 네, 원하던 대로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얘한테 이 사이에 경계선을 좀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웃라인은 제가 임시로 보려고 만든 거니까 아웃라인은 주석을 다세요. 사이에 경계선을 땡땡땡땡땡땡 보이게 할 거예요. 경계선을 보이게 그러면 한쪽만 줘도 되거든요. 경계선 지금 이거 뺐어요 일단요. 그다음에 사이 경계선을 하나 줄게요. 근데 경계선을 그냥 주시게 되면 내가 여기 경계선 줘놓은 거 샘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경계선 보이죠? 땡땡땡땡 돼 있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왔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코딩을 했더니 의뢰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가위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때 이거 자르라고 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어요? 기분 되게 나빠. 왜 그냥 얘기해 주세요. 나 쓰러질 것 같아요. 가위 들고 오라고 그러더니 뭐 자른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대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경계선 양쪽 나누기를 하면 센스 있게 여기가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땡땡 표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지 구분선 갖고 이 카페에 가셔도 못 보셨어요?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나눌 때 이렇게 완전히 막나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해놓지? 막 그런 설명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예,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지. 보도를 여기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줬었단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박스 여기에다가, 보도를 얘한테만 줬었다고요. 보더, 라이트, 2픽셀, 도티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땡땡땡 생겼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박스 사이즈는 보도 박스니까 보도 때문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위 가져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보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도를 줄여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야. 위아래가 여기가 출력 안 되게. 그러면 보도를 가지고는요 박스를 줄여야 돼요. 설상. 천상 박스를 줄여야 돼. 그럼 안에 있는 얘를 하이트 값을 줄여 90%? 네, 90%로 줄이고 얘를 위에서 탑으로 밀어요? 마진을 만들어야 또? 그러면 이 안에 컨텐츠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여기 줄인 것까지밖에 못 오는데 여기까지 글씨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분이 그러겠지. 네, 뭘 또 가져오라고 그러겠죠. 망치 가져오세요. 이번엔 그러겠지. 여기가 깨져야지 여기가 왜 안 터졌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도로 이거를 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보도로 이걸 땡땡땡 선을 주지 않기로. 그럼 뭘로 쓰냐? 여긴 보도로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겪은 얘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그때 막 처절했겠어요 그 만지는데.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니야. 얘기할 사람도 없으면 혼자 막, 이러면서 막 3일 동안 뭐 고치려는데 안 고쳐지니까, 이러면서 하다가 퇴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퇴근했다니까요. 저 그때 보여드렸죠? 퇴근할 때. 김대리 어디 갔나? 박대리 어디 갔지? 문만 열렸다 닫히는 그렇게 해가지고 퇴근했었어. 도망갔지. 조금 이따가 여기 그 글씨 세팅 기타 등등 쭉 이어진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